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행복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허락된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바바라 버거님과 틴 레인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 바바라 버거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15권의 자기 개발서를 쓰셨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미국인이신데 그런 건강과 정신과 그런 육체적 웰빙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스칸디나비아로 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음식과 정말 좋은 음식과 그런 다이어트만으로는 진정한 웰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정신과학과 의식의 본질 그리고 형이상황학과 전통적인 의미의 영성과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불안한 나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그 책이 유명하고요. 저는 이분의 책을 최근에 나온 하마터면 행복을 모르고 죽을 뻔했어 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전에 쓰셨던 책을 더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왜 그 전에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같은 맥락이라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엮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허락된다고 책 제목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그 책도 그렇고 그런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내 삶에서 분노나 그런 화들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지만 내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그런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그런 육체 그러한 것들이 내 행복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요점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을 깨어 있어야지만 내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행복 자체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행복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달리 말하면 외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과 기대를 깨끗이 지워버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누구라도 무조건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본질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지만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고
또 행복하기 위해선 뭔가가 필요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거나 원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평안한 마음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원하면 감자 씨를 심어야 하고 양배추를 원하면 양배추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양배추를 심고 나서 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게 무조건 뭐 알아서 잘 자라지는 않잖아요. 뭐 영양분을 주고 정성껏 햇빛과 물과 바람과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지만 정말 건강하고 아주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걸 누가 혹은 무엇이 지켜보고 있는지 눈여겨보기 바란다. 누가 혹은 무엇이 그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내 내면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때 제3의 눈 아니면 뭐 관찰자 그렇게 참 자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 나 본연의 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와 내 자신과 생각의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참 자아와 내 앞에 생각을 따로 분리시켰을 때 거기에 어떠한 간격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와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라는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자유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유의 열쇠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는 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특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믿는 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특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원인이고 경험은 결과라는 거죠. 생각이 원인이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원인, 그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원인이고 경험이 결과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닥치고 그 사건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좋게 받아들이고 바람직한 사건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을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한 사건으로 경험한다. 이런 판단과 경험은 사건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사건은 사건일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없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방향은 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경험이, 그러한 결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그럴 때는 이해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그냥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기분이 안 좋은데 누가 툭 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안 좋게 인상을 팍 썼어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건 불쾌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억으로, 경험으로 내 기억 속에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느냐, 그러한 경험들이 결과로 남는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생각은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다. 사건에 대해 우리의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춰 살아간다. 사건과 사람 및 그것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고, 우리는 그에 맞춰 살아가고 현실을 그렇게 경험할 뿐이다. 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과물, 경험들, 그런 해석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정말 충만한 삶이 되고 충만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겠죠. 그런데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찾으려고, 가지려고, 얻으려 애쓴다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주범은 바로 우리 생각이다. 우리의 고통을,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그 고통의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안들, 걱정들, 그런 것들,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제 주범은 무엇일까? 사건에 대해 우리의 해석이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현실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현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생각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네. 어떠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그것이 원인이고, 그러한 생각의 결과물이 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정말 행복한 하루를, 정말 행복 그 자체로 살아가고 싶다면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연습들을, 훈련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